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동훈이가 장동혁 당대표의 상가에 조문을 왔고 그것이 지금 기사로 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주 어색한 만남이었는데 이상한 보도가 났다는 것이고 한동훈이 정치적 행보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현철 장동혁 당대표가 임명한 그리고 외신 대변인이죠. 자기가 이 장례식장에서 계속해서 있었답니다. 계속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주현철이가 지금 자신의 페이북에 썼습니다. 사이코 한동훈과 패륜 언론의 민낯입니다. 제목이 사이코 한동훈과 패륜 언론의 민낯. 한동훈이 어떻게 사이코인지 그리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패륜 언론인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한동훈의 이 사이코적 행태와 이 재래식 언론 조선일보의 이 사이코적 행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과 마주하는 공간이다. 특히 핏덩이 같은 손녀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척박한 비극 앞에서는 그 어떤 철천지 원수라도 잠시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최소한의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공감 능력조차 거세된 괴물 같은 존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나는 피눈물이 흐르는 그 참담한 빈소를 이틀 연속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켰다. 유족의 무너지는 억장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며 아파했던 그 비통한 현장에서 나는 인간의 탈을 쓴 사악한 마귀의 민낯을 똑똑히 목도해야만 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준석의 조문이 그러했다. 그는 사전에 유족집과 세심하게 조율한 뒤 빈소를 찾아 2시간 남짓 곁을 지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것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아픔을 나누려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였다. 이 조문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은 현장에 있던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이준석이는 예의를 갖춰서 조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달랐다. 그는 유족과의 단 한마디 사전 조율도 없이 불청객처럼 빈소에 들이닥쳤다. 어제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칼을 겨누던 상대의 비극 앞에 찾아왔다면 당연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는 고작 10여 분 엉덩이를 붙였다 떼이는 신용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내가 이틀 내내 빈소를 지키며 슬픔을 나누는 동안 조율 없이 들이닥쳐 고작 10분 만에 사라진 이 불청객을 보며 현장에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직감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그의 방문은 애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얄팍한 정치 행위였다. 상대방의 가장 끔찍한 상실조차 자신의 관용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타인의 피눈물 나는 슬픔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토록 잔혹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패륜적 행태에 장단을 맞추는 조선일보의 타락이다. 유족의 찢어지는 비통함을 잉크 삼아 한동훈의 가증스러운 조문을 득실을 따지는 정치 기사로 뽑아내는 언론의 작태는 시대의 사이코패스와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슬픔조차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언론과 정치인에게 과연 천벌이 내리지 않겠는가?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은 완벽한 데칼코마니다. 이 두 사람은 타인의 고통, 국가의 위기,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바라본다. 이 시대의 악마들이 한국 정치를 양벌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역겨운 인면수심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짓밟는 이 천하의 몹쓸 자들을 막아내는 것은 이제 단순한 정책 투쟁을 넘어 절박한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타인의 비극 앞에서도 카메라 셔터 소리만을 기다리는 괴물들에게 정치가 지어줄 것은 오직 철저한 심판과 파멸뿐이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주현철은 이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온 것도 봤고 한동훈이 온 것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셋이 만났다. 20분간 서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은 20분이 아니라 2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20분이 아니라 10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미리 조율하고 왔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웃기는 건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가고 나서는 이자가 다음 날, 그러니까 발인 날이죠. 발인 날 또 방송에 나가서 장동혁이를 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씹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간 거 있죠. 장동혁 측에서 제발 이거 내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도 어리고, 그리고 지금 아기를 잃은 아기 엄마도 또 지금 아주 어린, 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기사로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선일보에서 기어이 기사로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한동훈 띄우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년의 소리 TV라고 돼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일이다. 이 기사는 장동혁 대표가 기사로 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만났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기사로 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낸 것이다. 아가는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한 4개월 된 영아였고, 장 대표의 딸임 역시 매우 젊은 나이이기에 기사화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띄우기에 미쳐있는 조선일보가 또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정말 극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박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그렇게 찌르더니 조선일보가 기어이 이런 악행을 또 저지르기 시작했다. 4개월 아기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기사거리 제공을 위한 정치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장례식에 다녀가고 하루 뒤인 발인 날에 한동훈은 또 방송에 출연해서 계기스럽다며 장동혁 대표를 씹고 있었다. 계기스럽다며 장동혁 대표를 씹고 있었다. 조선일보나 한동훈, 이준석 다 똑같다. 마치 원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도 이준석은 주현철의 말에 따르면 조문 올 때 미리 조율을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정말 2시간 동안이나 있으면서 그렇게 갔는데, 한동훈은 그거보다도 정말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우리는 아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준석이보다도 한동훈은 100배 더한 놈이다라고 지금 주현철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현철 외신 대변인에 물론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객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맞을 겁니다. 한동훈이가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쳐들어오듯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잠깐 이용하고 갔는데 그걸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냈다. 이 얘기는 조선일보에서 결국은 한동훈을 갖다가 거기 가는 걸 알고 있었고, 한동훈이 거기 가면은 그걸 기사로 낸다는 것이 서로 소통됐을 가능성, 공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동훈은 사이코패스라고 주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